안녕하세요.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이번 수업부터는 1학기 말고사를 대비하여 각 단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들 교과서를 준비하고 수업에 집중하도록 하세요. 직전에 배운 단원이 4단원 식물과 에너지 단원이기 때문에 4단원, 1단원, 2단원, 3단원 순서로 진행할 거예요. 기말고사 범위는 1, 2, 3, 4단원이고요. 교과서 위주로 학습하면 됩니다. 자, 4단원 식물과 에너지 시작하겠습니다. 4단원은 크게 광합성, 증산작용, 호흡, 광합성 산물의 이동, 저장, 사용으로 나뉘었습니다. 식물은 양분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물, 이산화탄소, 빛을 이용하여 엽록체에서 양분을 직접 만드는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3가지는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리고 온도입니다. 엽록체는 식물마다 한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일정해집니다. 온도는 약 30에서 40도일 때 광합성이 가장 잘 일어나다가 그 이상이 되면 급격히 감소하죠. 잎의 표피에는 기공이 있는데 이산화탄소, 산소, 수증기 등과 같은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기공은 2개의 공변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기공이 열리면 광합성과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물은 뿌리에서 흡수해서 물관을 타고 잎까지 도착을 하죠. 증산작용은 식물체 내에서 물이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건은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햇빛은 강할 때, 온도는 높을 때, 바람은 강할 때, 습도는 낮을 때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와 관련된 실험이 있습니다. 5개의 시험관에 같은 양의 물을 넣어주고 그 위에 같은 양의 식용유 또는 기름을 넣어주었습니다. A, D에는 같은 종류, 잎의 개수가 같은 식물을 넣어주었고 E에는 잎을 제거한 식물을 넣어주었습니다. 기름을 넣어준 이유는 순수하게 증산작용만 관찰하기 위함이었어요. 기름을 넣어주지 않게 되면 증산작용뿐만 아니라 시험관 표면에서 자체적으로 물이 증발할 것입니다. B에는 비닐을, C에는 선풍기를, D에는 어둠 상자로 덮었습니다. A는 보통으로 증산작용을 할 것이고 B는 비닐로 공간을 한정시켜버렸기 때문에 안에 증산작용을 해서 물방울이 맺히겠죠. 그러면 습도가 높을 것입니다. 증산작용은 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C는 선풍기를 틀어놓았으면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D는 햇빛을 가렸기 때문에 증산작용이 일어나더라도 적게 일어날 것입니다. E에는 잎이 없기 때문에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과는 시험관 안에 물이 많이 줄어들수록 증산작용은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합성했다면 양분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어야겠죠. 이렇게 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합니다. 광합성의 반대 과정이라고 머릿속에 그려보면 쉬울 거예요.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며 빛이 있을 때 낮에만 일어납니다. 반면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고 빛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항상 일어납니다. 그림에서처럼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지만 호흡을 할 때에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교과서에는 이산화탄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시약이 2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BTB 용액, 두 번째 석회수입니다. 석회수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뿌옇게 흐려져요. BTB 용액의 경우에는 산성, 중성, 염기성일 때 색깔이 각각 노랑, 초록, 파란색이에요. 그냥 BTB 용액만 있을 때에는 파란색,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으면 산성을 띠고 인간의 날숨에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있어요. 그래서 BTB 용액에 빨대로 후 불면 이산화탄소가 용액으로 들어가면서 산성 용액이 되기 때문에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안에 검정말이라는 물속에 사는 식물을 넣어주면 햇빛, 물, 이산화탄소가 모두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시험관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점점 감소하면서 색깔은 초록색을 거쳐 다시 푸른색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교과서 151페이지에 있는 대단원 마무리 1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1번 문제의 그림을 봐볼게요. 시험관 A는 검전말이 없으므로 광합성이 안 일어납니다. 시험관 B는 광합성의 조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나요. 시험관 C는 알루미늄 박으로 가렸기 때문에 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것은 포도당과 산소입니다. 포도당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녹말로 전환되어서 엽록체에 저장되었다가 설탕으로 전환되어서 체관을 통해 식물의 각 기관으로 운반됩니다. 이렇게 운반된 설탕은 녹말, 지방, 단백질 등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서 잎, 열매, 뿌리, 줄기 등 여러 기관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교과서 144페이지를 보면 각 식물마다 저장 기관과 저장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를 외우세요. 콩, 깨, 포도, 옥수수, 양파, 땅콩, 고구마. 얘네들은 저장 기간과 저장 형태가 모두 다릅니다. 교과서에 표시하고 암기하세요. 여기서 깜짝 퀴즈. 광합성 결과 최초로 생성되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녹말? 설탕? 아닙니다. 포도당입니다. 빈 종이에 오늘 수업에서 정리한 것들을 안 보고 적을 수 있으면 여러분은 100점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건강 조심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